한번 풀 거야. 다 모으면 한 100문제 정도 되니까 그 100문제랑 학교 프린트랑 그거 싹 다 풀면 한 150에서 200문제 그냥 다 풀고 간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해놔야 돼. 그때 가서 풀 생각하지 말고. 12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리고 이거 필기할 때 너네 시험지에다 필기해도 되고 손필기에다 다시 필기해도 되고 새로운 시험지에다가 하지 마. 그건 너네들이 새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알았지? 자, 이거 볼 거야. 12번부터 이제. 발문부터 쭉쭉 읽어봐봐. 쭉 읽어봤을 때 이등분선, 이등분선 둘 다 나와 있어. 아, 우리가 배웠던 거 뭐가 있어? 내각이랑 외곽의 이등분선 두 개가 있었어. 근데 이거 둘 다 있네. 내각, 외곽의 이등분선. 이거 누가 더 잘 외웠냐? 보자마자 나올 수 있으면 베스트다. 오케이? 이걸 틀린 거는 무조건 공식 암기가 안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을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어느 순서로 써야 되냐가 제일 큰 문제였어. 그러면 지금 ABD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와 ADC 여기의 넓이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어. 보자마자 어디만 구하면 끝이야? BD 대 DC만 구하면 끝인 게 보여. 왜? 높이가 일정하잖아. 이걸 이제 바로 캐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뭘 들어가야 되냐? 아, 얘는 뭐야?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런데 내각의 이등분선을 쓰기 위해선 어디가 없어? 지금 AC의 길이가 없어. 그 말인즉슨 외곽부터 쓰고 내각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풀리겠다. 이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문제는 빠르게 풀려. 먼저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 어떻게 하냐? 얘는 전체대 일부라 그랬어. 전체대 일부. 전체대 일부는 전체대 일부다. 오케이? 이거는 외워줘야 돼. 이거 안 외우고 나서 안 외우고 뭐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AC 대 6은 16 대 12. 그러면 전체 2배를 한 비율만큼 가기 때문에 AC의 값은 바로 8이 나와. 오케이? 공식을 빠르게 암기해줘야 돼, 이건. 그 다음에 마지막 3 대 4. 끝이야. 3 대 4야. 왜?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6 대 8은 3 대 4로 똑같이 간다고. 그래서 정답 3번. 끝이야. 보자마자 끝나야 돼, 이렇게. 12번 이렇게 끝나고 13번 보자. 13번. 13번. 쌤이 손필기에 푼 거를 보면은 도형 문제는 되게 중요해. 이것도 습관 중에 하나야. 도형은 습관이 점수를 결정하거든. 먼저 뭐냐? 직각.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 쌤 뭐 해놨어? 동그라미 해놨어. 또 정다각형. 이거 뭐 해놨어? 동그라미 해놨어. 왜? 얘네 둘 조건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애들이야. 오케이? 얘네들은 따로 조건 없이도 그냥 얘만 띡 주어지면 너네들이 알아서 뽑아 써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체크를 하던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건 자유인데 이걸 놓치는 순간 문제는 안 풀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놓치면 그냥 체크해. 쌤도 이건 계속 체크해.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사실 중간고사 때 똑같은 문제 풀었어, 우리. 중간고사 때 같이 했으면. 먼저 뭐냐? 발문 자체를 보면은 직각 이등변. 직각 이등변 보이고 이 안에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이야. 그 다음에 쭉쭉쭉 있고 이 조건이 눈에 띄네. DB 대 DB랑 BE를 더하면 8이야. 그 다음에 BC는 14야. 직각 이등변 성질에 의해서 우린 뭘 알아? AB도 14라는 거 알아.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야. 직각 이등변 때문에 우린 문제를 풀 수 있어. 너네 이거 1차 함수로 원래 생각을 해야 되거든. 맨 처음에 직각 이등변에서 얘기를 해줬던 게 1차 함수야. 왜 그러냐? 우리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 되는 순간은 1차 함수 그래프 선상에서 무조건 뭐밖에 안 생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밖에 안 생긴다라고 얘기했어. 왜?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라는 소리는 델타 x, 델타 y가 서로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 말인즉슨 델타 x와 델타 y는 1차 함수로 넘어가 보면 뭘로 변해? 변의 길이로 변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을 한번 포착을 해볼 거야. 제일 쉽게 x절편과 y절편이 3으로 일정할 때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보자마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근데 얘를 구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이야 사실. 이제부터 뭘 봐야 되냐? 빗변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어떻게? 아무 데나 내려. 여기를 잡아봐. 수선의 발을 쭉 내리는 순간 뭐가 보여? 닮음이네?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네. 이거 뭐야? 쌤이 얘기했던 거. 삼각비 아니야 이거? 삼각비의 정의가 이렇게 시작돼. 닮음인 거를 쭉쭉쭉 이용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서 쭉쭉 시각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즉 절대값이 1인 순간을 포착을 해보니까 또 심지어 수선의 발 내리면 무조건 뭐밖에 안 생긴다. 직각 이등변이 계속 생기더라. 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도 돼. 이렇게 쭉쭉 내려도 무조건 뭐만 생겨? 직각 이등변이야. 그럼 이걸 토대로 계속 수선의 발을 내리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 이 문제에서는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사실. 후보군은 두 개야. G나 F. 그런데 딱 봐도 G야. 왜 그러냐? 다른 데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쉽게 안 풀려. 그래서 쌤은 G에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볼 거야. A, B에.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거든. 왜? G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나와? 여기를 H라 잡으면 삼각형 A, H, G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고. 그렇지 않아? 이등변에서는 무조건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 얘 보면은 뭔가 연립하고 싶어. X랑 Y로 잡아봐. 얘를 X라 잡고 얘를 Y라 잡아볼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Y, 여기 X거든? 왜 그렇게 되냐? 직각이고 동그라미 X고 직각이고 동그라미 X네. 한 변, 빗변의 길이를 공통으로 하는 두 개의 삼각형 RHA 합동으로 가니까 X랑 Y로 잡으면 X랑 Y로 되겠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 똑같이 X로 가겠네. 손필기는 이거 문자 좀 다르게 했어. 반대야 반대.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 연립방정식 세워. X랑 Y 더하면 몇이야? 애초에 문제 조건에 의해서 8이 돼. 그 다음에 선분 A, B를 집중해봐. X랑 두 개의 X와 Y를 더해주게 되면 14가 될 거라고. 그래서 X의 값은 몇이 나와? 6이 나오고 Y의 값은 2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나와? DBE 여기네. XY에다가 2분의 1 곱한 6이 정답이야. 그래서 이해됐어? 6이야. 수선의 발만 잘 내리면 돼. 그리고 이 발문 조건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13번 이렇게 끝났고 14번 14번 보면은 이 문제가 쌤이 좀 찾아봤거든. 고등학교 1학년의 기출에 그대로 나와 있어. 이게 쌤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배우는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순열과 조합에 그대로 나와. 공통수학 맨 마지막에.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기출이랑 똑같은 문제들이 꽤 많더라고. 어려워. 경우의 수가 지금 생각하기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연습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얘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뭐 잘 봐봐. 여학생 4명이 있어. 남학생 3명이 있어. 그런데 얘를 문제 보니까 남학생을 맨 처음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이거 해석을 조금 잘해줘야 되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총 2가지 케이스가 있거든. 이웃한다라는 거는 남자 2명이 이렇게 이웃한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남자 3명이 이웃한 거. 이거 그냥 모두 고려를 안 하고 싹 다 이 사이사이에 뭔가 여자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남자 옆에 무조건 일단 여자 붙어야 돼. 여기 여자 붙는 건 확인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거든. 여자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인가? 여기 남자 1명, 여자 1명 했으면 3명과 2명이 남으니까 뒤에 5칸 일단 해주면 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이 개념이 어렵긴 하거든. 남자끼리 붙어있지 않으려면 한 칸을 띈 채로 여자가 3명이 이렇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빈칸들의 의미가 뭐냐? 총 4칸이거든. 우리는 남아있는 남자 2명을 이 4칸에 어떻게든 조합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돼. 오케이?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조합으로 배워. 4칸 중에
이런 식으로 가서 4 곱하기 3이 되더라 라고 그대로 배우거든. 이거는 아마 이번 주에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그대로 갈 거야. 똑같아. 개념 자체는 똑같아. 먼저 맨 처음 남자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명 중에 1명이다. 그래서 3이야. 두 번째는 뭐야? 여자를 이 4칸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뭐야? 4, 3, 2, 1, 즉 4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은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조리 곱한 거야. 무조건 1까지야. 마지막 얘는 뭐냐? 4칸 중에 2칸을 남자가 점유하기만 하면 돼. 이게 여자 뒤에 이 한 칸이 붙어 있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남자 2명이 4칸 중에 아무 데나 2칸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이웃하지 않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4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다. 얘의 의미는 뭐야? 남자가 4칸 중에 2칸을 점유하는 경우, 4칸 중에 2칸을 잘 쓰는 경우 이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864인가? 864? 864가 나오게 되겠더라. 4팩은 24고 얘는 12고 뭐 해주면은 12의 제곱 보이고 144에 6을 곱해준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864로. 많이 풀어봐야 돼, 경우의 수는. 논리 자체가 되게 문제 해석을 잘하냐 못하냐가 많이 가릴 거야. 자, 14번까지 됐고 15, 17 쭉쭉 가보자.